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그 미국 메디케어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65세 전후로 해서 이게 참 중요한 건강보험이잖아요. 근데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핵심 내용, 또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깊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딱 맞는 길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요. 메디케어 그 파트가 여러 개잖아요. 그리고 가입 규칙도 다 다르고.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하는 파트 A, 병원보험이죠. 그리고 파트 B, 의료보험. 이게 이제 기본 뼈대고요. 여기에 또 처방약보험인 파트 D가 있고 또 이걸 통합하거나 보완해주는 민간보험 옵션들, 뭐 파트 C나 메디갭 같은 것들이 더해지니까 선택지가 많아지죠. 오늘 이 구조를 좀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시죠. 맞아요. 자료 보니까 파트 A는 대부분 보험료가 없다 이렇게 나오던데 파트 B는 월을 보험료가 있네요. 2025년 기준으로 보니까 대략 한 $185 정도?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혹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아, 정확히 보셨네요. 네. 고소득자의 경우에는요, 소득 구간별로 파트 B 보험료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본인 예상 소득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자격 요건을 보면 기본은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또는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신 영주권자 이게 기본이고요. 근데 예외도 있어요. 65세 미만이라도 사회보장 장애보험 SSDI라고 하죠. 이걸 24개월 이상 받으셨거나 아니면 루게릭병 ALS나 말기 신장질환 ESRD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근로기록, 그러니까 크레딧, 이것도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보통 한 10년 정도 세금 내고 일했다는 증명, 40 크레딧이 필요하고, 이게 좀 부족하면 파트 A 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본인 기록이 혹시 부족하면 배우자 기록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강조되는 건 역시 신청식이에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어떤 사례 보니까 초기 가입 기간 IEP라고 하죠. 이걸 놓쳐서 평생 벌금을 내게 된 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65세 생일달 기준으로 앞뒤 3개월씩 총 7개월 이 기간입니다. 이미 소셜연금 받고 계시면 자동 가입될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아니라면 이 기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그 벌금이 평생 간다는 것도 좀 무서운데 자료 중에 하나는 이 벌금 액수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던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번 놓친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파트 B 벌금은 늦게 가입한 기간에 비례해서요. 현재 보험료의 일정 퍼센티지가 그냥 평생 추가되는 방식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요. 직장 보험이 있다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특별 등록 기간이라고 해서 SEP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현재 일하는 직장, 여기서 조건이 직원 20명 이상이어야 하고요. 이 그룹 건강보험이 있다면 퇴직하거나 그 보험이 끝난 다음에 8개월 안에 벌금 없이 가입이 가능해요. 아, 근데 이게 또 함정이네요. 보내주신 노트 보니까 퇴직하고 바로 여행 가셨다가 이 8개월 SEP 기간을 그냥 놓쳐버려서 벌금 물게 됐다는 분 경험담도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일하는 직장 20명 이상 이 조건도 중요하고요. 퇴직하고 잠시 유지하는 코브라 보험이나 아니면 직원이 20명 안 되는 작은 회사 보험은 해당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짚어주셨고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코브라는 현 직장 보험이 아니니까 SEP 대상이 아닌 거죠. 이런 세부 사항들을 놓치면 진짜 예상 못한 벌금을 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오리지널 메디케어, 그러니까 파트 A랑 B만 가지고는 의료비 100% 보장이 안 된다는 점도 자료들에서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한 80% 정도? 그 정도 커버하고 나머지 20%랑 뭐 공제금 같은 건 본인이 내야 하는 거죠. 처방약 비용도 대부분 보장이 안 되고요. 아, 그래서 추가 보험을 고민하게 되는 거군요. 이걸 뭐랄까 메디케어를 기본 식사에 비유한다면 파트 A하고 B는 밥이랑 국 같은 기본이고 부족한 반찬, 그러니까 처방약 같은 걸 채우려고 파트 D 플랜에 가입하거나 아예 그냥 더 푸짐한 정식, 그러니까 어드밴티지 플랜, 파트 C죠. 이걸로 갈아타는 걸 생각해보는 셈이네요. 아니면 기본 식사는 그대로 두고 부족한 부분만 딱 채워주는 보충보험, 메디캡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네, 좋은 비유네요. 맞습니다. 파트 D는 처방약,
메디캠은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내가 내야 하는 돈, 그 20% 같은 본인 부담금을 커버해주고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즉 파트 C는 민간보험사가 파트 A, B 혜택을 제공하면서 종종 파트 D 기능에다가 치과나 안과 같은 추가 혜택까지 묶어서 제공하는 그런 플랜이죠. 다만 아셔야 할 게 메디캡하고 어드밴티지는 동시에 가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해요.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미국 메디케어의 그 핵심 내용들을 잘 짚어본 것 같습니다. 자격 요건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벌금이랑 직결되는 가입 시기, IP나 SEP 같은 거요.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보장을 채우려면 어떤 추가 보험, 파트 D나 메디캠, 어드밴티지 중에 뭘 골라야 하나 이런 것까지.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결국 내 상황을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직장 보험 상태가 어떤지, 내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의료 서비스가 주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제때 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네. 단순히 그냥 나이가 됐다고 자동으로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은 이런 중요한, 생애주기별 결정들이 과연 메디케어뿐일까 하는 점인 것 같아요. 혹시 은퇴자금 관리라던가 다른 복지 혜택 신청 과정에서도 비슷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나 결정적인 시기 같은 건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 최선호 초이스 보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770-234-4800, 770-234-4800으로 편하게 전화 주세요.